만약 당신이 현대전이 더 많은 군함과 더 많은 병력을 가진 쪽이 이긴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볼 내용이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2025년 5월 러시아 해안 노보로시스크에서 30마일 떨어진 곳.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의 시점입니다. 전투 임무 중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요소들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드론의 조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조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무언가의 말이죠.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30SM입니다. 5천만 달러짜리 항공기입니다. 이제 나랑 같이 생각해봐. 드론이 물 위에 있어. 비행기는 수백 미터 상공에 떠 있어. 전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배가 비행기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계속 지켜봐. 알리, 봤어? 전투기가 방금 피격당해서 고도를 잃고 바다로 추락하고 있어. 2만 달러짜리 드론, 이 5천만 달러짜리 전투기를 격추시켰어.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게 뭔지 알아? 이런 일은 현대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배가 비행기를 격추시킨 거지. 그런데 바로 그날 두 번째 전투기도 똑같이 추락했어. 하지만 당신이 방금 본 것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이야.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함대에 한 일은 훨씬 더 인상적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려면 2022년 2월로 돌아가서 봐야 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말이야. 러시아인들이 처음 한 일 중 하나가 뭔지 알아? 완전한 해상 봉쇄였어. 이제 생각해봐. 우크라이나는 수출에 의존해. 경제적으로 버티려면 곡물 수출이 필요해. 나는 밀, 옥수수, 씨앗에 대해 말하고 있어. 아프리카와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하지만 러시아 군함들이 항구를 봉쇄하면서 아무것도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했어. 2022년 3월에 우크라이나의 수출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경제는 피를 흘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전략은 비교적 단순했어. 수출에서 나오는 돈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무너진다는 거지. 그리고 돈이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방법이 없어. 이게 우크라이나가 맞서 싸워야 했던 용이었어. 수십 척의 군함과 잠수함으로 이루어진 함대, 200년에 걸친 해군 전통,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군사 투자. 그리고 러시아. 러시아는 모든 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2022년 4월로 조금 앞으로 가봅시다. 그날 밤 흑해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두 발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가장 큰 함선을 향해 날아갑니다. 러시아 함대 최대 배인 모스크바우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자 거의 200m에 달하는 거대한 순양함입니다. 승무원은 510명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일까요? 무려 7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프튠 미사일 두 발이 정확히 명중합니다. 공격 직후 러시아는 우발적인 화재라고 발표했지만 위성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틀도 채 안 되어 모스크바는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교범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함대를 침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더 똑똑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때 이 모든 이야기의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기대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조선 기술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쟁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민간 산업에서 일했습니다. 상업용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운송용 선박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상등 아래 시끄러운 발전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에 벽이 흔들립니다. 때때로 용접 중에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발전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들은 계속 일합니다. 그들이 완성한 드론마다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인의 생명과 수백만 달러 가치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철강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최초의 프로토타입들은 임시로 마련된 시설에서 만들어졌고 정교한 군사 장비도 국방 예산도 없이 오직 상업용 도구와 창의력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개조된 엔진과 폭발물, 그리고 기본적인 보안 카메라를 만듭니다. 즉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작동했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드론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구라 V5입니다. 길이 5.5m의 작은 보트이지만 무려 800km에 달하는 놀라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그 크기에 속지 마세요. 이 보트는 최대 320kg 폭약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아 보일 수 있지만 320kg은 현대 전함을 침몰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함들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체에 구멍이 생기면 그 부분을 막고 계속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드론 대신 열대를 보냅니다. 모두 동시에 사방에서 마치 피라냐 떼가 훨씬 더 큰 먹잇감을 공격하는 것처럼요. 당신이 러시아 선박 안에 있고 검은 바다 위에 어두운 밤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물 위에 작은 불빛들이 나타나고 빠르게 사방에서 다가옵니다. 당신은 기관총으로 달려가 어둠 속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지만 너무 많고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옵니다. 당신이 드론 하나를 격추할 때마다 3개의 새로운 드론이 나타납니다. 손으로 비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인상적인 새로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목표는 크림반도 근처를 순찰하던 러시아 군함 이바노베츠였습니다. 드론들이 도착했고 한 번에 열대었습니다. 충격으로 연속적인 폭발이 여러 번 일어났고 엔진을 강타했습니다. 중앙과 후미도 맞았습니다. 몇 분 만에 배는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5천만 달러어치의 강철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총 20만 달러도 안 되는 드론들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수송선 체자르 쿠니코프의 차례였습니다. 이번에는 드론들이 훨씬 더 정밀하게 협력하여 공격했습니다. 일부는 교란용으로, 다른 일부는 선체의 주요 지점을 노렸습니다. 승무원들은 구조 요청을 보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러시아는 끔찍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의 방어 시스템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물에서 몰려오는 무리를 막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손해는 컸지만 러시아가 입은 가장 큰 타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러시아는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로스토프 온돈이라는 잠수함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잠수함의 가치는 3억 달러 가넘습니다. 아까 언급한 여러 척의 군함과 맞먹는 금액이죠. 그리고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잠수함은 바지선, 드론 방지망, 다층 방어 시스템 등으로 아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4일 새벽에 스톰 섀도우 크루즈 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미사일은 수십 미터의 암석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폭발은 우주에서도 보였습니다. 연기가 가라앉았을 때 잠수함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항구 안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러시아는 뼈아픈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요새화된 항구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24년에 나왔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함대는 세바스토폴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200년 넘게 사용해온 해군 기지를요. 함정들은 동쪽으로 우크라이나 해안에서 멀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후퇴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폭발선이 아니라 무기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었죠. 가장 최근에는 2024년 12월 마구라 V오가 미사일 발사기를 싣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보통 전투기에 사용되는 동일한 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헬리콥터가 Mi-8 흑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고 드론이 표적을 포착해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는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인 해상 드론이 항공기를 격추시킨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헬리콥터 2대, 3대, 그리고
우리는 2025년 5월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영상 처음 해본 그 순간이죠. 수-30 전투기 2대 수년간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전투기였습니다. 원격으로 조종되는 드론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러시아 해안에서 30마일 떨어진 바다 위에서 말이죠. 비대칭성은 터무니없었습니다. 배 한 척이 비행기들을 격추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던 해군의 패러다임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2026년 1000몇 달 동안 추정에 따르면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함대의 40%가 파괴되었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여기에는 순양함, 초계함, 수송선, 심지어 잠수함까지 포함됩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해군 전력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남은 것은 항구에 숨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러시아는 아드미랄 쿠즈네초프를 해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항공모함은 화재와 사고 등으로 8년 동안 수리 중이었습니다. 예산 횡령도 있었고 결국 그 배는 조각낼 예정입니다. 항공모함이 없으면 러시아는 더 이상 글로벌 해군 강국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침몰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 우크라이나는 8,8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수출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 군함을 파괴했던 바로 그 드론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상선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되는 곡물 1톤마다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이 더 많은 드론을 지원하고 그 드론들이 더 많은 러시아 군함을 파괴합니다. 러시아 군함이 줄어들면 더 안전한 항로가 확보되고 더 안전한 항로는 더 많은 수출로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깨뜨릴 수 없는 선순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국가 경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앞으로의 전쟁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완을 보십시오. 2025년 3월 타이완은 자체 해군 드론인 엔데버 만타를 공개했습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드론에서 직접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타이완은 비대칭 전쟁에 4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중국이 침공을 시도한다면 해협은 드론과 미사일로 가득 찬 지역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규칙이 바뀌었고 이는 흑해에서만이 아닙니다. 여기 아무도 크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예측이 있습니다. 10년도 채 안 되어 13억 달러짜리 항공모함들이 떠다니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핵 잠수함들도 항구 출항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다음 대전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더 많은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증명한 것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값비싼 군함들은 크고 값비싼 표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값싼 드론 무리가 그것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해군 전쟁의 미래는 누가 더 큰 함선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나라들이 기존 방위에 수조 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 프리기탐, 핵잠수함 등. 하지만 이게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면요? 그리고 미래 방어에 오늘날 정부 비용 일부만 들어도 된다면요? 우크라이나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해군이 없는 나라가 200년 역사의 해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한계를 이점으로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바꾼 엔지니어들이었고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영상 초반에 그 배가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장면 미친 짓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고 21세기 해군력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공모함과 거대한 군함들이 아직도 미래가 있을까요? 아니면 드론이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한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봐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석을 원하시면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